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4월 30일인데요. 이제 5월 1일, 4월이 다 가고 이제 5월 달이 왔네요. 지금 기사 쪽에서, 전지 기사 쪽과 산업 기사 쪽에서 말이 지금 많죠. 예?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 그 1회 전지기사 시험 실기 시험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또 1회 전지 산업기사도 좀 말이 많죠. 자, 실기 시험인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출제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걸 따지려면은 출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출제 기준에 여기서 이제 범위, 출제 기준 또는 범위에서 넘어갔느냐, 요 기준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를. 근데 이 출제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냈느냐,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출제 기준을. 우리 전지기능장 쪽에서도 필답형을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하고 문제 비중하고 이제 신문제 비중, 이런 것들 좀 따집니다. 신문제는 전지기능장 같은 경우 20%를 넘으면 안 돼요. 좀 비율이 좀 높죠. 기사는 뭐 20% 넘었다 그러면 우르르 다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기출문제에서 주로 나오는데, 기출문제가 똑같은 형태가 있고 기출문제 변형이 있어요. 기출문제 변형된 게 있어요. 변형된 거 비중. 그렇죠?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비율을 좀 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제 비중하고 요거 4번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된 거, 그리고 신문제 비중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전기 기사 쪽에서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뭐 얘기 들어보고 문제도 좀 실제 제가 한번 봤는데, 좀 그 규정에서 법이나 규정, 뭐 기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든가 막 구석구석 이렇게 나왔어. 요게 비중이 좀 높았어. 구석구석 새로운 문제도 좀 나오고 그랬고, 전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지공사업법이 나왔어. 업법이 나왔어. 법에 보면 공사 표지에 뭐뭐가 이제 써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전지공사업이면 전지공사 산업기사 실기에 나와야 되지, 전지기사 쪽에 나오냐. 전지기사는 전지공사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현장 대리 손님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자하고 뭐 감리, 설계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 이쪽은 전지 설계,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쪽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 감리도 하시고, 감리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쪽인데, 전지안전관리 이쪽인데 왜 공사업법이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근데 그런 문제가 좀 나왔다라는 거, 좀 그런 것들 좀 있고, 좀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그런데 담당자가 교체가 됐어요. 담당자가 출제팀에 이 담당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변경이 됐어. 그러니까 변경이 됐어. 변경이 돼서 지금 뭐 이 사람이 새로운 담당자가, 내가 듣기로는 그 철도 무슨 연구소인가? 거기에 있었던, 철도 쪽에 그 연구소에 있었던
뭐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담당자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철도 쪽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철도에 그래서 그 사람 논문 쓴 것도 뭐 이렇게 그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봐서 뭐에 대해서 옛날 모타 쪽이잖아. 모타 쪽에 대해서 논문도 썼더라고. 논문. 내가 논문 쓴 것까지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그 산업기사 하는 애들 있잖아. 지금 그 학원 애들보다도 내가 정보가 더 빨라. 그런 것들은 새로운 이 담당자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이제 알아봐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철도 쪽에 연구소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전기 그 모타 있잖아. 모타 쪽에 그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 그 제목을 언뜻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출퇴팀의 담당자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 젊은 애들이. 예? 뭐 석사 보니까 박사는 없고 석사는 있는가 봐. 석사 학위를 받았는가 봐. 학위를 받아가지고 담당자로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야. 연구원이죠, 연구원. 옛날에는 출퇴 팀장 뭐 이렇게 했는데 팀장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원. 이 연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담당자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그 기존에 내던 스타일을 많이 바꿔버린 거야. 바꿔버리다 보니까 지금 학원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이 잘 안 돼. 학원이 잘 안 되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막 문제 잘못 냈다 뭐 했다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난리 치면은 좀 강사로서는 좀 인기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진짜로 그러니까 출제에 대해서 잘못된 걸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강사하면은 진짜 이거 전문 강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돼서 출제가 잘못됐다. 출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 있잖아. 잘못된 거를 딱 집어내야 돼. 집어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딱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시험이 뭐 운이냐 운빨로 봐야 되냐 막 그래. 걔네들은 뭐 운이 좋으면은 합격하고 운이 나쁘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느냐 막 무슨 개소리만 짓거려. 그냥 계속 그냥 걔네들은 그래. 근데 이래서 점수가 좀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런 안 나왔을 것으로 지금 다 추정하고 있고 수험자들이 점수를 좀 못 맞은 것 같다. 그러면 출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 뭐 출제 기준이라든가 이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기출문제 비중이 얼마큼 되고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몇 프로 되고 신문제가 몇 프로 나왔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기존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걔네들은 항상 그래. 그냥 뭐 점수 약간 뭐 새로운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출제에 대해서 그렇게 내니까 조금 바꿔서 내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난리 치면은 또 이제 수험자들은 그 점수 못 맞았던 수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다 대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난리 치면은 하반기 때는 또 있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올라가요. 합격률이 올라가. 하반기 때 항상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이라든가 대학교에 보면은 하반기 때 졸업하는 애들 있잖아. 취업 나가야 되고 졸업하는 애들 있어. 2년제라든가 4년제 대학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이제 기사라든가 산업기사 봐야 되잖아. 산업기사. 그잖아. 이걸 봐야 돼서 이거 합격해가 취업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있고 폴리텍이라든가 학원들이 있잖아. 연말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합격자 수를 좀 많이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막 압박을 하는 거지. 쉽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상반기 시험보다는 하반기 때 올라가요. 뭐가 그래? 전기기능장이 그렇잖아. 전기기능장 하반기 때 이제 그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합격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서 광고 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음 년도 뭐 NCS라든가 수강생들 막 모집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지. 지네들이 뭐 항의를 해가지고 반발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쉽게 나왔다 또 그런다. 그게 아니야. 사람들 그렇게 그러지가 않아. 내가 딱 봐서는 얘네들은 새로운 담당자가 왔으면 출제 기준하고 범위 있잖아. 그 범위 내에서 내. 범위 내에서 내. 틀리게 안 내. 걔네들이 다 보고서 그렇게 한다고. 출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내도록 하고, 기출문제 비중, 기출문제 변경된 거 얼마, 신문제 몇 프로 해가지고 해서 딱딱딱 해서 처음에 낸다고 사고 칠까봐. 그렇게 해서 내는데, 내가 봐서는 걸릴 게 없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를 잘못 냈고 출제 오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지. 그 질타를 안 하고 문제를 무조건 이렇게 내면 어떠냐, 이게 어떻게 하느냐, 뭐 시험이 운빨이냐 뭐냐, 운으로 합격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불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항상 그래 걔네들. 그러면 수험자들은, 못 맞았던 수험자들은 어떻게, 그 강사 이제 그 강사가 아이고 우리 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똥꼬 빨아먹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학원 애들이 다 그래. 그런 애들이 보면은 이 산업교육공단 똥꼬 빨아먹으면서 그냥 막 비비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뒤로받고 또 똥꼬 빨아먹고 그 지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양아치 학원들의 습성이라니까. 왜냐면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험자 비율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거 하는 꼴 보고서 아주 비기 싫어서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반기 때는 올라가요.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정기기능장 시험이 요번에 아주 77회 때 아주 개떡을 쳤잖아. 완전히. 응? 그지? 그걸 가지고 운빨이라고 할 수 있어? 문제가 그런데? 근데 내가 봐서는 뭐 문제가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0.5초 전멸하는 거 조금 그 표현을 잘못했지만 타임 차트에다가 그 0.5초 전멸하는 거 그려놨어요. 그걸 0.5초라고 안 써놓고, 그러면 그거 0.5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서 완전 뭐 출제오류라고 해서 소송하고 싸울 수 있나?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 타임 차트에 0.5초 전멸 그려놨다니까. 그래놓고 그 0.5초 간격 전멸한다 이런 말은 안 써놨어. 골 때려야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문제를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도 그걸 출제오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하지 진짜. 그죠? 그래서 내가 출제오류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딱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면은 시험이 운빨이냐 뭐냐 그러는데, 과거하고는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야. 돼서 하는데, 그게 출제 기준을 벗어나느냐,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거 따져가지고 담당자를 교체시키고 징계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얘기요. 출제 기준하고 범위 내에서 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또 기출문제 비중, 기출문제 변형된 거 비중, 그 다음에 신문제 비중 이런 거 따져가지고 낸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고, 징계 매길 수도 없고, 담당자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내가 봐서는 안 된 거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 항의 많이 하시고요. 더군다나 기사, 산업기사는 쪽수도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서요. 항의 좀 하시고서, 항의 많이 하시고서, 다음부터는 좀 문제 그런 식으로 내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기출문제 비중에 좀 크게 좀 하고, 이상한 데서 좀 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하면은 하반기 때는 분명히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합격률이 팍 올라갈 테니까 너무 산업기사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져요. 전기기능장, 내가 하도 전기기능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험들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요. 항상 쟤네들 그래요. 산업교육 습성이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검정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쪽수도 많잖아. 기사, 산업기사 쪽수도 많으니까.
이 산업과 담당자가 학원놈들하고 이렇게 쌤쌤이가 돼가지고, 학원 애들을 갖다가 이제 정부 유출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투닥거려주면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만 좀 하게 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 근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학원 양아치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 포섭을 해서 그쪽하고 좀 친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산업의 담당자도 있어. 그럼 뭐 시험 정보도 좀 빼주고 그러지. 그지? 옛날엔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금지를 하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그런 유도리라면 유도리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걸 못하지. 사실 부정이니까 그 학원 애들하고 그렇게 유착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유착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지금 담당자 새로운 애들이 이 학원 애들하고 유착 관계가 좀 친해지잖아. 그러면 산업과에 실수를 해도 입을 다물고 있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지금처럼. 근데 지금 새로운 애는 꽉꽉 막혔어. 막혀가지고 학원 애들하고는 말도 안 해. 근데 말도 안 하고 지가 옳다 그러는데 뭘. 근데 내가 보니까 얘네 저번에 민원 하나 냈었었는데 그 답변 받아왔는데 내가 보니까 답변이 이거 바늘로 찔러도 이거 바늘도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왜냐면 띄어쓰기 한글 쓴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완전히 한글 하나 점 하나 안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놈은 새로운 놈은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거 맞박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놈이야. 나 보니까 서로 다 온 담당자가 그래. 걔가 나 진짜 나 봤다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민원 낸 거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답변서 쓴 거 있잖아. 그걸 받아보잖아. 그러면은 야가 어떤 놈인지 이걸 알아. 딱 보면은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것이 굉장히 철두철미해. 방어적이고 글자 하나 안 틀리더라니까. 야가 맞춤법이 하나 안 틀리기 때문에 내가 봐선 출제 오류 낼 리가 없다. 그런 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놈 상대하려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왜잖아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그러잖아. 이거 하다가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런 미친놈이나 상대를 해가지고 뒤로 받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 못 이겨요. 내가 봐서는. 나는 뒤로 받는다 그냥 개처럼 물어뜯고 그런다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저기 산업과 담당자 새로운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봐서는 바늘 찔러도 꾹뚝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 낼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산업기사 요번에 일에 시험 보신 분들 좀 안 됐지만 좀 위로를 드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학원 애들 얘기하는 거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 쇼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위하는 척 하면서 도닥거리면서 공부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러는 거지 나처럼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어. 나 그만둔다. 안 하면 정기한정 관리 하러 가든지 딴 거 하러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걔네들은 이제 철저한 이익 집단이잖아. 그러면은 수강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닥거려서 수강생 편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 한 번 더 하세요. 그거지 생각을 해봐. 책 팔아먹고 오잖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산업학과를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고 출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내고 기출문제 비중, 기출문제 변형된 거 비중, 신문제 비중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야. 내는 거고 수변전 설비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수변전 설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 그림 그 수변전 회로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릴레이인가 그거 물어본 것 같던데, 보니까. 그거는 수변전 설비고, 개전기에도 물어봤는데, 그거 수변전 설비의 개전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수변전 설비나 선로에 있는 이 개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담당자가 이제 그림을 많이 안 그렸는가 봐. 그래서 그림이 없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다. 수변전 설비가 복잡한 거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시간 지나면 그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수변전 설비 그런 것들. 말아서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뭐 민원도 내고 뭐 산업위가 전화 걸어서 항의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뭐 버스는 다 지나갔는데,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시험 2회 있잖아. 전지 기사하고 전지 산업기사 2회 실기 시험 있잖아요. 그거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또 합격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하반기 쪽 시험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뭐 다 그래. 다. 왜냐면 학교라든가 학원 이 학생들 그 대학교 같은 데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응? 졸업시켜서 자격증 따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걔네들 이제 자격증 빨리 따가지고 보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반기 시험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돼요. 전지기사 실기 2회, 전지산업기사 실기 2회 이렇게 해서부터 잘 될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서요. 화 푸시고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고요. 에휴, 그건 뭐 참, 학원 애들 떠드는 거, 백날 들어봐야, 요즘은 뭐예요? 그거 영양가 없어요. 영양가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너는 지서라 나는 간다 하고서 자기 길을 가는 게 기술자로서 기술인으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들었으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정기기장 시험도 뭐 77에 뭐 그랬잖아. 열 받았지. 뭐 이래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출제 오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출제 기준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뭐 괜찮았어. 그리고 전기기장 필답형은 또 괜찮았어. 점수 잘 나왔어. 뭐 전기기장 뭐 문제가 좀 새로운 문제들이 좀 희한하더라고. 희한한 문제들.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서술로 쓰시오 했으면은 2점 6점이어야 되잖아. 근데 5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그거 어떻게 세 가지를 쓰라고 해놓고서 그거를 5점을 줄 수가 있냐고. 이해가 안 가지. 6점짜리인데. 그런 것들은 좀 배점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좀, 전기기사, 산업기사도 좀 배점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배점을 매겼을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앞으로 출제 기준과 이런 긴 범위를 잘 지켜가지고 문제를 잘 내고 배점도 이렇게 잘 해서 좋은 문제를 내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험에는 뭡니까 기사, 산업기사니 뭐 기능장이든지 더 좋아질 겁니다. 걱정 마시고세요. 항상 뭡니까 희망을 품고서 희망을 갖고서 해야죠. 저는 77회 앞전 그 전기기능장 시험이 좀 합격률을 좀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반기 때 더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20%를 넘어버리면 하반기 때 30%를 넘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그냥 상반기 시험을 합격률 높이려고 막 계속 지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반기 시험 더 잘 되거든.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예, 기사, 산업기사도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으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걔 이름이 뭐더라? 여기 써놨는데 어딘가 써놨어. 저기 있네. 윤씨야. 윤씨야. 새로운 담당자가 자꾸 문제 보면서 좋은 문제들을 내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자,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시험 좋아질 거니까,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장이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